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처음엔 끝없이 밀리던 국군과 유엔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며 전세는 역전됩니다. 서울을 되찾고 평양까지 단숨에 진격한 유엔군은 이제 마지막 한방 북녘 끝자락 압록강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군 장병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다. 이 전쟁은 끝났다. 승리감에 도취된 분위기. 하지만 그 한편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중국 인민지원군. 모택동은 중국 국경 근처까지 유엔군이 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려 30만 대군을 은밀히 한반도로 투입합니다. 당시 중공군은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숲이나 산속에 숨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발각되지 않도록 훈련된 특수부대급 병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병단 12만 명은 정예 중에 정예였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미 해병 제1사단을 전멸시켜라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개마고원의 입구인 황초령 인근과 장진호 유역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는 현대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대가 제대로 맞붙어 싸운 최초의 전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건입니다. 특히 냉전 초기 소련과의 핵심 동맹이자 공산주의의 실질적 군사 파트너였던 중국과 미국이 직접 맞붙은 상징적 대결이었습니다. 미국 해병대 창설 이후 유독 치열했고 성공적으로 철수한 사례로 꼽히는 전투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미국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군이 6.25 전쟁에서 포위선멸 작전에 빠진 전투입니다. 미군이 국지전에서 손해를 입거나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가 손해를 본 경우는 있지만 잘 짜인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수만 명 단위가 전투력 소멸 상황에 빠지기는 이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공군이 덮친 곳은 함경남도 장진호. 이곳은 해발 1200m의 고지대, 눈과 바람이 끝없이 몰아치는 설산입니다. 11월 말 장진호 일대의 기온은 영하 30에서 40도, 강풍이 몰아치고 체감온도는 영하 50도에 가까웠습니다. 군화 속에 발가락이 동상으로 까맣게 썩어가고 병사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생존 한계를 시험하는 혹한이었습니다. 그곳에 미 해병 제1사단 약 2만 5천 명이 고립돼 있었고 미국군 4,500명, 영국군 코만도 300명, 그들과 함께 싸울 대한민국 전투경찰대 2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요원도 통역병도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곧바로 총을 들고 싸우는 전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중공군의 기습이 시작되면 해병대와 함께 진지를 지켰고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부상병을 업고 뛰었으며 적의 매복지대를 먼저 파악해 미 해병대가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장진호 일대는 눈보라와 함께 지옥이 열렸습니다. 중공군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수천 명씩 밀려왔습니다. 수류탄을 들고 돌진했고 포위망을 겹겹이 두른 뒤 야간에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불도 통신도 없이 소리로만 이동하고 기온과 기습을 무기로 미 해병대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11월 27일 밤 바람은 살을 베고 발은 얼어붙고 총기조차도 작동을 멈추던 그때 눈 속에 숨어있던 중공군은 불도 없이 라이트도 없이 나팔과 꽹과리 북을 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숫자가 나타났다. 한 해병대원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남긴 말입니다. 3만 대 12만. 숫자만 보면 이미 끝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싸웠고 대한민국 전투경찰대는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전사자의 탄창을 빼냈었고 수류탄이 부족하면 중공군의 무기를 주어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투경찰대는 총알에 맞은 미 해병을 들쳐업고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올라 후방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대는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미 해병대 지휘관에게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보고해 포격 유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일화, 어느 부대가 포위망에서 완전히 끊긴 채 수천 명의 병력이 갇히자 한 한국 전투경찰대 소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간다. 우리가 길을 열겠다. 미 해병대는 뒤따라 오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선봉에 서서 적의 매복 진지를 뚫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병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자신들이 먼저 쓰러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뚫은 그 길을 따라 미의 해병대 병력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한국 전투경찰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They fighting like marine. 미 해병대 지휘관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포위된 병력은 장진호에서 함흥까지 120km를 후퇴해야 했습니다. 장진호 부근에서 포위된 미 해병대와 국군 병력은 북쪽으로는 장진호 상류의 유담리,
남쪽으로는 하갈루리와 고토리, 그 너머는 함흥으로 향하는 진흥로가 이어집니다. 중공군은 이 모든 교통망을 미리 점령하고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미군은 자칫하면 모두 전멸당할 수 있는 상황? 그렇다고 그냥 후퇴하면 안 됐습니다. 장비와 부상자, 보급품 수천 톤을 두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장진호 기지에는 무기, 포탄, 식량, 의약품을 포함해 차량과 중장비가 있었고 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지휘관은 그냥 후퇴가 아닌 전진하는 후퇴에 브레이크아웃 작전을 지시합니다.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적과 싸우며 길을 열며 버텨내는 후퇴였습니다. 이 철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미군과 한국 경찰들이 차디찬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전투 중 얼어 죽은 병사는 포대처럼 얼어붙은 채 장비 박스 위에 쌓여야 했습니다. 수통의 물은 단단한 얼음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10명, 20명씩 얼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하가루리 일대. 이곳은 유일한 활주로가 있어 부상자들을 수송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었습니다. 중공군은 하가루리를 끊기 위해 끊임없는 자살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 전투경찰대는 미 해병대 측면 방어를 맡아 야간 돌격을 막아내는 최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추위에 화약이 얼고 수통은 아이스팩이 되고 수류탄 핀도 잘 안 뽑혔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적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후, 배고픔, 얼어붙는 무기, 병력 부족, 피로, 죽음 모든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중공군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탄약 부족, 방한복 미지급, 식량 부재. 그들은 양말도 신지 못한 채 천조각을 발에 감고 얼어붙은 눈밭을 걷다가 그대로 얼어 죽는 병사들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싸우기도 전에 얼어 죽었습니다. 결국 중공군은 전술적 포위에는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참담한 피해를 입고 사실상 작전 실패로 철수하게 됩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거의 전멸 위기에서 병력 상당수를 보존하며 철수하는 데 성공했고 장진호 전투는 오늘날까지도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수 전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전투 속에 있었던 한국 전투경찰대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200여 명 중 수십 명은 전사, 생존자들은 훈장도 명예도 없이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미 해병 1사단은 철수하지 못했을 수 있고 그들이 없었다면 함흥 철수, 흥남 철수, 결국 대한민국 자체가 지켜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진호 전투는 세계 군사사의 길이 남을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설의 전투 속에 대한민국 젊은이들도 있었다는 사실. 그날 얼어붙은 장진호에서 총을 든 한국 200명의 청년들, 그들이 있었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